엣지 시공은 성형이 깔끔하게 돼줘야 상단에 굴곡으로 인한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전면 유지를 깨끗하게 면을 일정하게 성형을 하는 것보다 측면 유지를 성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성형 후의 결과물을 보면은 문짝이 더 우글쭈글한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차량은 벤츠 GT43AMG 차량입니다. 지난번에도 벤츠 GT43AMG를 촬영했었는데 그때는 전면하고 후면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측면 1열, 2열 그리고 쪽유리 시공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프레임 리스라고 하죠.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운전자가 문을 열었을 때 유리의 그 테두리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상단과 측면의 마감에 따라서 필름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특히나 부각되는 차량이 GT43AMG 같은 프레임리스 차량입니다. 저는 주로 전문적인 시공 위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 시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출장 시공이라든가 전시장 안에 들어가서 시공하는 분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한 시공을 매번 출장 시공 또는 전시장의 어느 공간에서 정밀한 시공을 구현하기는 시간적인 데미지가 있고 환경적인 데미지가 있어서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로 매우 전문가적인 수준의 방법들이나 디테일한 설명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해서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피코 엣지라는 어떤 시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피코 엣지는 글라스 틴트에서 설명하는 테두리 마감 기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쉐이빙이라는 표현을 쓰죠. 면도. 면도할 때 이렇게 칼로 다 이렇게 딱 긁어내지 않습니까? 면도의 개념도 있지만 보다 정밀한 엣지 시공을 해준다는 개념에서 마이크로 단위보다 피코라는 수학적인 그 기호예요. 그래서 피코 엣지라는 말을 글라스니트에서 쓰는데 피코 엣지를 잘하는 방법들을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GT43AMG 차량을 놓고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피코 엣지 시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열 시공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의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엣지 시공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엣지를 치기 전에 어떤 설정들 그 중에서도 성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엣지 시공은 성형이 깔끔하게 돼줘야 상단에 굴곡으로 인한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성형을 깨끗하게 쳐서 물 뿌리고 필름을 붙였을 때 상단에 이렇게 터널처럼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엣지를 치는 순간에 그 틈으로 미세한 먼지나 유리 가루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엣지를 치더라도 유리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조금 정밀한 힘의 어떤 접점, 유리가 가루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그 엣지를 치는데 보통은 아주 원숙한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유리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엣지를 잘 치려면 성형을 잘해줘라. 특히나 유리의 그 상단 부분이 깨끗하게 성형이 돼 있어야 엣지를 치는데 굉장히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제가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펀지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물에다 깨끗이 빨아서 여기에 비누기가 많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 비누죠. 이 비누를 그냥 일반 비누로 쓰시는 분들이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비누 이름은 정확하게 도보 비누입니다. 도보 비누를 쓰는 이유는 일반 비누보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한 이후에 청소를 하잖아요. 밖에 유리 청소를 할 때 잘 닦입니다. 그리고 이 분말 가루가 말랐을 때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 도부 비누를 쓰는 겁니다. 일반 비누는 도부 비누하고 성분이 좀 달라요. 좀 가루가 생기지 않아요. 그 비누가 이렇게 유리에다 칠한 다음에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면은 그 미세한 가루들이 미끄러지는 성질이 도부 비누만한 게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꼭 도부 비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3번 문제를 냈어요. 비누를 많이 칠하면 좋을 것 같지만 비누를 많이 칠할수록 많이 미끄러집니다. 특히나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가 크기 때문에 성형을 하는 부위 옆쪽에서 끌어당기는 필름들이 웬만큼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유리가 짧잖아요. 전면 유리를 깨끗하게 면을 일정하게 성형을 하는 것보다 측면 유리를 성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성형 후의 결과물을 보면은 문짝이 더 우글쭈글한 느낌이 들어요. 자, 측면 유리는 옆에서 지탱하는, 구웠을 때 옆에 끌어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누를 아주 약하게 해서 물로만 필름을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칠하면 안 됩니다. 살짝, 정말 살짝만. 그리고 테두리는 제가 지금 칠하지 않았어요. 이쪽 기둥은 칠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필름을 고정하고 있겠죠. 자, 물을 칠하겠습니다. 자, 하단은 보통은 이렇게 얇게 칠하시는데 굴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최대한 필름을 붙잡고 있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위쪽으로 다 물이 올라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칠했죠. 굴곡을 위쪽으로 몰아서 필름을 세팅했습니다. 자, 문짝이라고 해서 히트건의 온도가 400도를 주거나 500도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열풍기의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필름의 표면에 닿는 온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30도를 주고 속도와 거리로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이 굴곡이 잘 보이는 각도를 잡고 이렇게 보면 굴곡이 아주 잘 보입니다. 특히나 이게 유의할 점은 뭐냐면 대부분 문짝을 성형할 때 얘가 열을 주면 수축을 하죠. 수축하다 보면 이 사이드에 있는 필름, 이쪽에 필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글쭈글해져요. 물을 칠했지만 끝에서 잡아당겨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쪽으로 끌어가게 하는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분의 굴곡만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가줍니다. 전면 유리 성형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한 곳에 집중해서 열풍기 방향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줘야죠. 자, 옆에서 보니까 지가 계속 수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이대면은요, 우글쭈글, 엉망진창이 되죠. 문짝 성형을 할 때도 결과물이 평평하게 나와줘야 되고, 이뻐야 돼요. 굴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를 갖고 이렇게 지져버리면은 안 되죠. 살짝만 스쳐 지나가면 그냥 되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짝 성형을 막상 어려워하고 또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이쁘게 쳐줘야 엣지가 깨끗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쉬운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카메라에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다 이렇게 누르지 않고도 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제 성형을 마쳤고요. 이거는 재단 다이 위에서 이 테두리 부분보다 1cm씩 키워서 가재단을 해서 가져와서 성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붙이게 되면은 상단과 측면에 필름이 1cm씩 올라오게 되겠죠. 그 올라온 부분을 제가 피코 엣지를 쳐서 엣지 마무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엣지에서 중요한 것은 엣지를 친 다음에 이 유리의 상단과 또 필름의 틈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다 마무리를 하고 스퀴징을 끝냈을 때 밖에서 봤을 때 필름이 마르고 결과물에 이 상단에 5cm 안에 미세한 티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어도 얼만큼 적게 그 티가 들어가느냐. 물론 밖에서 흰 점 같은 미세한 티가 들어갔을 때 헤라의 끝부분을 갖고 마감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자국은 생기겠죠.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으로 무조건 먼지가 안 들어가게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청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면치라고 그러죠. 유리기 때문에 여기 손이 다쳐요. 그래서 이 유리의 상단 부분하고 모서리 부분, 측면 부분을 이 면치라고 그래서 기계로 다 마감을 해놨어요. 손이 안 비죠. 부드럽게 마감을 해서. 자, 면치의 끝선, 그 다음에 유리면, 순수한 투명한 유리면과 뿌연 이 면치 부분의 경계선을 미세하게 잘라낸 것을 피코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코 엣지를 잘 치면 썬팅 필름이 아니라 컬러 유리처럼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면치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고무에 쪄들어서 한 번 청소로는 되지 않는 고착된 먼지가 이 상단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공을 할 때 그 먼지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 물을 뿌리면은 희한하게 이 면치 상단 부분하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청소를 3번, 4번 해줬는데도 또 먼지가 있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청소를 상단 부분, 이 면치 뒤쪽까지 깨끗하게 해줘라.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청소하고 붙이고 스퀴징하는 순서가 전면 유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건 필름이 시공됐던 차량이고요. 필름을 탈거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기존의 본드 자국이나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재시공에서의 어떤 포커스고, 기존에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한번 올가 7을 탄 용액,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제 유튜브를 그렇게 보시면서 전문 그 틴트 슬리머, 틴팅 마운팅 솔루션을 쓰지 않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샴푸 계열이나 트리오, 또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탑투톱 쓰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쓰면은 필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가 7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올가 7은 딱 뿌리는 순간에 물에 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샴푸나 트리오 보면은 그 샴푸나 트리오 용액이 덩어리가 져서 밑으로 쫙 내려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물론 흔들면은 물에 녹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입자가 올가 7처럼 그렇게 곱게 물에 녹질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분 안에는 염소 계열이나 세정 성분이 있어서 필름의 점착제하고는 완전 상극인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필름에 남아있으면 빨리 탈색이 되거나 어떤 열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 제품인 올가 7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틴트 슬리머, 틴팅 마운팅 솔루션, 뭐 이런 종류인데 저희는 이제 올가 7을 팔기 때문에 올가 7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소를 했는데 다시, 아무리 청소를 해도 여기에 미세한 돌가루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로 다 싹 긁어냈지만, 자, 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틱틱거리네. 여기도 또 틱틱거려요. 영상 속에서는 소리가 안 들릴 텐데 2개 띄어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손에 틱틱틱틱 느낌이 와요.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상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필름을 이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를 벗기고 필름 부착할 텐데요. 자, 이 청소용 스퀴즈,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청소용 스퀴즈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미세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먼지가
상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상단에 있는 물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극세사와 함께 청소를 상단에 밀어줬습니다. 자, 여기에 남아있는 물기는 굳이 헤라로, 플라스틱 헤라로 청소하시면 중복 동작이 됩니다. 굳이 이거는 헤라로 청소하는 것보다 물로 다 흘려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